안녕하세요, 사경원입니다. 에스페스 실습하기 5번째 시간으로서 앞에서 반드시 따라오셨다는 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여기에서 숫자만 드러내고요. 오른쪽 대시 이후로 숫자를 드러내고 숫자 형태로 바꾼 다음에 천 단위로 나눈 다음에 천 단위로 나눌게요. 100단위로 100으로 나눌게요. 100으로 나눈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그룹을 시키는 방법까지 설명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번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번호를 나눌 건데요. 얘는 현재 문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드러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해서 변수 계산에 가서 재설정을 누른 다음에 해당 부분을 Q11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표현식은 CHAR 서브스트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승강기 번호 컴마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죠. 다섯 번째군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니까 그냥 가로로 닫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되는 유형 자체를 숫자로 놓고 대략적으로 50개로 해주시고 나중에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해당하는 결과치가 변수 보기에서 맨 오른쪽에 해당되는 데이터 보기입니다. 데이터 보기에서 맨 오른쪽에 Q1 언더바 1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얘를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얘를 숫자가 아닌 변수 보기에서 숫자형으로 바꿉니다. 얘를 다시 한번 하고요. 숫자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가 숫자형으로 바뀌겠죠. 숫자형. 예.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1000으로 나눠 볼게요. 100으로 나눌게요. 100. 하나, 둘, 100. 1000으로 나눌까? 네, 1000단위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일치 100, 1000이니까 1000단위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단위가 1000원이 되도록 단위가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1000원 단위로 바꿔볼게요. 그럼 변환해서 변수 계산 재설정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Q1 그 다음에 2라고 놓을 거고요. 해당되는 변수 자, 숫자 표현식은 Q1을 1000원 단위로 바꾸는 거니까요. 맞죠? 네, 1000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숫자를 셋째 자리까지 놓으면 1000원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1000원 단위로 바꿨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재그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그룹을 하기 전에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에 가셔서 재설정을 놓고 저 빈도 분석을 다 표현하지 않을게요. 네. 다 표현하지 않고 Q 언더바 1-2만 통계량에서 평균 최대 최소값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웃풋에서 다음 가치럼 결과치가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최소값은 이렇게 나오고 최대값은 17로 나오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 보기에서 얘를 만약에 소수점이 없는 상황에서 얘를 그냥 빈도 분석을 돌리고 얘를 출력을 해버리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00000 나오긴다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최소화 얘를 끄고 다시 할게요.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계량에서 평균 최소를 놓고 빈도표를 뺀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0, 그 다음에 최대 1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자, 주어진 값을 보시면 평균가보다 작으면 1, 평균가보다 크면 2라고 재그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균값보다 작으면 1, 평균보다 크면 2라고 변명을 할 건데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소수점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클릭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소수점 제가 6째 자리까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셋 특성
다시 한번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그 다음에 형식값에서 숫자 8째 자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8째 자리까지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나오시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요 값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0부터 2.03489.6까지는 제가 1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03489.7부터 얘가 현재 최대값이 얼마 나왔죠? 최대값이 17이니까요. 17까지를 얘도 소 좀 늘려봐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17.36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봐야 되겠네요. 그럼 18까지 넣겠습니다. 18까지. 네, 18까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라고 재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클릭을 하셔서 소수점까지 이렇게 소수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P값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재그룹 한번 해보죠. 자, 여기를 끄고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재설정 누른 다음에 얘를 재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Q1 다시 3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기존 값 새로운 값에서 그냥 우선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그냥 넣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네,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범위값으로 넣을 거예요. 범위값에서 0부터 0.001부터 였으니까요. 2.034896 맞나요? 예. 해당되는 요거 잘 넣으셔야 되겠죠. 요거보단 평균분은 6째 자리 정도까지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2.034897부터 18까지를 제가 2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봅니다. 확인 누르시면 1부터 해당되는 부분을 재그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빈도 분석을 무조건 한번 실시를 해봐야 되겠죠.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얘를 재설정을 누르고 Q3을 넣은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 결과치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1집단이 조금 더 많구나. 1집단이 조금 더 많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코딩 변경, 해당되는 코딩 변경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상관 분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한번 돌릴 건데, 상관 분석을 돌릴 만한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는 현재 상관 분석을 돌릴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전격 속도, 운행 충수,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Q1 1-11을 한번 상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마땅한 상관 분석을 돌릴 게 없어서 분석에서 해당하는 부분 상관 분석 이별량을 넣을 거고요. 해당되는 전격 속도, 운행 충수, 그 다음에 Q1-1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순, 그리고 플래그라고 나오죠. 이 플래그 옵션 창 같은 경우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용별과 목록별 차이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유형을 보시면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봅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시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시는데요. 기술 통계량, 간단한 기술 통계량,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스트리그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별표시입니다. 별표시. 자, 별표시는 무슨 뜻인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상관계수가 0.0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좀 드리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에스테릭 하나면 0.1보다 작으면 에스테릭 하나, 두 개가 되면 0.05라는 의미고, 세 개가 되면 0.001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3개의 경우 이렇게 되죠. 하지만 SPSS 이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는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0.05, 두 개는 0.01보다 작을 경우에 요 표시가 됩니다. 요 별 표시가 납니다. 에스테리크. 요거는 답안지에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P값을 보시면 요 결과치가 표기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절대값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더블 클릭 요거에서 따당 찍으시면 해당하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0.000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오면 2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작은 값이니까 얘도 0.000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당되는 상관분석을 본 결과 해당되는 전격 속도와 운행 충수 간에는 상당히 P값 또 작고 관련성이 있고 상관 강도도 매우 높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Q1-1 얘는 그냥 번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있으나 해당되는 상관 계수값의 강도는 매우 약하다. 매우 약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1과 Q7 같은 경우는 7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이군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냐. 다시 말하고요. 얘를 가지고 설명할 거면 이 결과치는 나올 필요 없이 상관계수를 도출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Q6은 자기끼리는 1이 되기 때문에 그 값에 그거와 관련된 상관계수값만 적으셔도 되겠죠. 상관계수값.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못 클릭했네요. 절대값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분할하고 케이스 선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이스 선택보다는 8분할을 선호합니다. 8분할. 왜냐하면 케이스 선택인 경우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케이스 선택을 넣으면 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반드시 숫자형이 아니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형이 아니면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얘를 지정을 하고 막 돌려버리면 나중에 얘를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터북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버전인 경우는 이 8분할을 하더라도 이 사선이 안 나타나 케이스 선택하더라도 얘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숨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케이스 그러니까 해당 부분이 다시 화면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케이스 선택을 다시 보이게 하도록 메뉴가 보시면 되는데 제 26 버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버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나타나니까 케이스 선택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얘를 숨겨버리면 해당하는 부분이 얘를 그대로 그냥 쭉 분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분할로 선택해달라. 다시 가급적이면 뭐라고요? 파일 분할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뭣도 모르는 꼭 이상한 강사진들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케이스 선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케이스 선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외되는 거는 괜찮아요. 해당되는 집단에서 만약에 정격 속도가 해당되는 부분이요. 정격 속도가 만약에 1과 관련된 정격 속도가 1인 집단만 빼고 싶거나 1 있는 집단은 빼는 거는 어렵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을 1 집단만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근데 8분할로는 힘들어요. 제외되고 싶다면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겨 놓고 나면 얘를 제외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자체가 숨겨진다고 합니다. 숨겨지게 되면 나중에 분석을 돌리면 얘가 제외가 된 건지 아닌지를 까먹어요.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얘만 아웃풋만 놓게 되면 얘를 8분할을 케이스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케이스 선택을 해버린 상황에서 분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망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 분할인 경우에는 볼게요. 파일로 분할이 아니라 파일 분할이에요. 파일 분할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승강기 분류를
해당되는 집단별로 하셔도 되고 집단들 비교를 하셔도 되고 집단별 출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분석을 해버리면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8분할이 돼버렸구나. 그러면 얘를 해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요 결과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강기 제외 따로, 그 다음에 승강기를 각각을 아웃풋을 따로 출력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단 비교는 케이스 선택을 제외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케이스 선택을 초기화를 할게요. 재설정을 하고 갈게요. 자, 해당되는 파일 분할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의 파일 분할이죠. 그렇게 되면 집단들 비교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사후 분석은 빼버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후 분석, 기술 통계도 빼버릴게요. 기술 통계 넣어야 되겠다. 기술 통계 넣어버리면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나의 표로 산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아웃풋을 요것 따로 나올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수점은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오면 2라고 나오면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0.000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여러가지 5가지 강의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 가설 검정이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것들도 보셔야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목록별과 대응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번 공부를 하셔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